많이 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여름철에 여성분들이 약국을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임약인데요.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죠. 생리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따박따박 매일 정확하게 피임약을 먹었는데도 생리를 해서 휴가를 완전히 망쳤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서 먹다가 중단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피임약의 원리가 호르몬을 이용해서 이 임신 상태와 비슷하게 몸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입덧과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피임약의 성분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도 다르고요. 그리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나이대별로 추천드리는 제품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생리를 미루는 용도로 피임약을 먹을 때 나는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피임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스트로겐은 모든 피임약들이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라는 동일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함량만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세 가지인데요. 성분에 따라 2세대, 3세대로 나눠져요. 2세대는 레보노르게스트렐, 그리고 3세대는 게스토덴과 데소게스트렐입니다. 세대가 높아진다고 더 좋은 약이 아니고요. 세대별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피임약을 먹는 이유가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인데 약을 먹는 동안 부정출혈이 있으면 약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으면 생리 주기 조절이 좀 더 잘 되고 부정출혈의 부작용이 적어요. 피임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찔끔찔끔 출혈이 있다면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미니보라나 마이보라를 추천드려요. 그런데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으면 구역이나 구토, 유방 압통 등과 같은 부작용이 큽니다. 특히 속이 울렁거려서 먹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복용 시간을 식후 바로 먹거나 자기 전으로 바꿔보시고요. 만약에 복용 후 3시간 안에 토해버렸다면 다시 새로 약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복용 시간을 바꿨는데도 계속해서 속이 불편하다면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은 제품으로 바꿔 드세요. 에스트로겐 함량이 낮은 제품 중에서 주기 조절에 좀 더 유리한 제품은 게스토덴을 함유한 디어미 센스립의 멜리안입니다. 이 제품들은 성분은 같은데 상품명만 다른 거예요. 처음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센스데이나 머시론처럼 데소게스트렐을 함유한 제품으로도 주기가 잘 조절된 분들은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만약 생리 예정일이 3, 4일밖에 남지 않아서 급하게 생리를 미뤄야 한다면 주기 조절이 좀 더 잘 되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마이보라나 미니보라가 낫습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와 부작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2세대는 레보노르게스트렐, 3세대는 게스토덴과 데소게스트렐입니다. 세대가 올라가면 여드름이나 다모증의 부작용은 줄지만 혈전의 위험이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3세대가 여드름과 다모증의 부작용이 적은데요. 생리 미루는 용도로 단기간에 복용할 때는 2세대와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혈전으로 혈관이 막혀버려서 뇌나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4세대인 야즈나 야스민은 혈전 부작용의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죠. 이런 이유로 저는 혈전 생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5세 이상 여성분들에게는 2세대를 권해드려요.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행기의 좁은 이 일반석에서 장시간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면 이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 여행이라면 혈전의 위험이 적은 2세대 피임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세대 중에서 미니보라는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기 때문에 주기 조절에는 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구역이나 구토,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저는 주로 센스데이 Q를 권해드려요. 만약 예전에 피임약을 먹고 주기 조절에 실패를 했거나 부정출혈이 있었다면 미니보라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피임약을 먹을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사람은 흡연자입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 피임약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 혈전증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임약으로도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흡연으로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 혈전의 위험성이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흡연자는 피임약 복용 시 금연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히 35세 이상이고 하루 15개 피 이상의 담배를 피는 흡연자는 피임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혈전의 위험성은 비만일수록 높아지고요. 혈전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 그리고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이 있는 분들도 복용 금기입니다. 혈전이 생기는 비율은 1만 명당 피임약을 먹지 않아도 혈전이 생기는 여성은 5에서 10명, 그리고 높은 용량의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은 30에서 100명, 그리고 임신한 경우는 100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 미만으로 발생률도 적고요. 심지어 임신한 경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먹으면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이런 부작용은 누구에게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임약을 먹는 동안 금연을 하지 못한다면 여행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무조건 피임약은 드시지 말아야 해요. 피임약 복용 중에 복부 통증, 그리고 가슴 통증, 호흡이 곤란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또 다리가 변색이 되거나 붓거나 심하게 통증이 생기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생리를 미룰 때 피임약 선택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째, 피임약 복용 시 부정출혈이 있거나 급하게 미뤄야 할 때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속이 울렁거리거나 두통, 유방 압통과 같은 부작용이 걱정이 된다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죠. 35세 이상이거나 흡연자이거나 그리고 또 장기간 비행기로 여행을 할 때는 그나마 혈전의 부작용이 적은 2세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생리를 미룰 때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은 생리 예정일 최소 일주일 전부터 복용을 하고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10일 전부터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고요. 호르몬은 체내에서 매우 정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먹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복용 시간을 깜빡했다면 생각나는 즉시 먹고요. 너무 늦게 생각났다면 다음날 2알을 드시도록 하세요. 생리를 미루고자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 전날까지 복용을 합니다. 만약 내일까지 생리를 미뤄야 한다면 오늘까지 먹는 거죠. 보통 마지막 약을 먹은 후 2, 3일 후에 생리를 시작해요. 그리고 술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술은 피임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저녁에 술 약속이 계속 있는 경우라면 아침이나 점심에 복용하도록 하세요. 호르몬은 아주 적은 함량으로도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고요. 또 개인에 따라서 이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효과나 부작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입하실 때는 광고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들은 제품을 정확한 정보 없이 구입하지 마시고요. 약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내 몸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생리도 잘 미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정약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